이번 시간에는 지층의 생성 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 가지 지질 구조, 뭐 습곡, 단층, 부정합, 전리, 관이, 포획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그대로 이어서 지층이 생성된 순서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배워볼게요. 자, 여기는 되게 쉬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먼저 뭐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지층에 여기 보면 선후 관계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A층, B층 뭐 이렇게 있으면 A, B 중에서 뭐가 먼저 형성된 지층인가? 그거 밝히는 거 이제 선후 관계를 밝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5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요 5가지 법칙을 알면은 이번 시간 끝나요. 그리고 그 법칙을 바탕으로 생성 순서를 여러분이 직접 결정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추론을 하면 완벽하겠죠? 자, 예전에 영국의 그 제임스 허튼이라는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지질학자인데 요런 지층을 관찰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봐봐요.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 층리가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부정합이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지층이 쌓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임스 허튼이 이 지층을 보고 요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원래는 당연히 땅이 평평하면은 그 위에 A층 쌓이고 B층 쌓이고 C층 쌓이고 이게 차곡차곡 쌓일 텐데 이렇게 수직으로 쌓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뭔가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졌을 것이다. 똑바로 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바람 불고 물 흐르고 해서 깎여서 부정합 생기고 또 그 위에 쌓였고 심지어 위에 층도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수평이랑 20도 정도 이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기울어지는데 뭔가 지각 변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제임스 허튼이 결론을 내려요. 지금 요 지층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지층일 것이다.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 2년이 아니고 진짜 몇 천만 년 이상 걸려서 생성된 지층일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허튼이 결론을 내려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거 몇 억 년 만에 생겼는지 몇 천만 년 동안 생겼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현재 쌓이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천천히 쌓여요. 여러분 막 진짜 홍수 같은 게 갑자기 확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뭐 계곡이나 강 같은 데 가보면 물 흐르다가 모래 같은 거 쌓일 때 굉장히 막 천천히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천천히 쌓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동일 과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됐죠? 제임스 허튼이 말한 동일 과정설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자연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예전에도 오래전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오래전에도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과거의 요 지층이 요 뒤에 요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쌓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처럼 천천히 쌓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과거랑 현재랑 동일한 과정이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를 보고 과거를 알 수가 있다.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일 과정설 알아두세요. 자,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걸 납득을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노파심에 하나 말을 해주는데 사실 그 지층이 쌓인 이론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아까처럼 말했듯이 제임스 허튼이 말했듯이 이렇게 천천히 쌓인다. 굉장히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층이 현재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게 바로 동일 과정설인데 그게 아니고 아니다. 과거에는 막 이런 어마어마한 막 홍수나 천재지변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두꺼운 지층도 한순간에 막 그냥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확 쌓일 수 있다. 몇 억 년까지 안 가도
그게 바로 격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가 정답이냐? 그거는 사실은 뭐 100% 몰라요. 지금 일단 과학자들은 거의 동일 과정설로 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보지 않는 이상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어떤 나라는 동일 과정설이랑 격변설을 둘 다 배우는데 우리나라 지구과학 교과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에는요. 격변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게 격변설이 뭐 틀렸다기보다도 시험에 동일 과정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더라도 그냥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화석 같은 게 나올 텐데 뭐 아메바가 진화해서 물고기 됐고 물고기가 진화해서 막 나중에 원숭이까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더라. 이게 이제 진화론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되게 사실은 엄청 신기한 현상이죠.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친구들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과거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지 않는 이상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론 이런 거는 안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더라도 공부를 좀 그냥 재미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 홍수가 일어나고 하면 진짜 실제로 막 지층이 확 쌓이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동일 과정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격변설에 의하면은 이 그랜드 캐니언 사진인데요.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에 의해서 요 지층들이 갑자기 쌓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현재도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천천히 쌓였을 것이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지사법칙 5개. 요게 더 중요한데요. 요 5가지를 여러분이 알면 돼요. 자, 지사법칙이란 건 다시 지층이 아까 있을 때 뭐가 먼저 생겼는지 그거를 따져주는 그 법칙인데요. 수평태적 지층 누중 동물군 천이 관이 부정합의 법칙인데 하나하나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보니까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자, 일단 수평퇴적의 법칙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생님이 말했듯이 퇴적암은 주로 이제 물 속에서 쌓인다고 했었고요. 거의 99.9%는요. 퇴적물이 물 속에서 쌓일 때 수평으로 퇴적된다는 법칙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쌓이진 않겠죠. 그걸 이제 수평퇴적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쌓인 층을 이제 수평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요런 지형에서는 여기에서는 요렇게 쌓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한 지층에서는 요렇게 쌓이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이걸 이제 경사층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평면이랑 나란한 방향으로 쌓인다. 그게 바로 수평퇴적의 법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쌓였는데 지각 변동을 받아갖고 뭐 습곡 같은 게 생겼든 해가지고 휘어져서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진짜 쉬운데 중요해요.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이건 뭔 말이냐면 만약에 지층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쌓인 지층이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였겠죠. 그럼 그게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이해되셨죠? 지층 누중의 법칙. 그러니까 역전이 안 일어났을 때를 가정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거 여러분 지난 시간인가요? 아무튼 배웠을 텐데 이 연흔 같은 게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해 주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연흔이 요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역전이 안 일어난 층이죠. 그러니까 요 A 지층이 제일 먼저 쌓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지층 누중의 법칙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딱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제일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이건 역전됐으니까. 그러니까 역전이 안 됐을 때 가장 밑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생긴 거다. 그게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 뭐 별거 아니죠. 금방 갈게요. 이번 시간 되게 쉬워요, 여러분.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뭐냐면요. 화석을 바탕으로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가면서 그 산출되는 화석들을 관찰을 하면은 이게 막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거죠. 이게 삼엽충 화석이거든요, 여러분. 삼엽충 화석인데
이 삼엽충은 언제 살았냐면요. 고생대에 살았어요. 고생대. 그리고 이거는 공룡 화석이죠, 여러분. 공룡은 언제 살았냐면 중생대. 자, 언제가 더 옛날이냐면은 고생대가 더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층을 봤는데 A지층, B지층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엽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공룡이 나왔다. 이거 보고서 삼엽충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제일 더 먼저 생긴 거보다 A가 B보다 먼저 생겼구나. 요렇게 따지는 게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걸 뭐 정의를 말하면은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형태의 동물 화석이 나타난다. 뭐 이런 법칙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오래된 화석이 발견된 곳일수록 더 오래된 지층이다. 뭐 그런 거죠. 관입의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관입포획 배웠을 텐데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입 당하남석이 마그마의 관입 당하남석이 관입 하남석보다 먼저 생겼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A, B 있으면은 뭐가 더 먼저 생기네요. A가 원래 있었던 애죠. 그러니까 A가 원래 있었는데 B가 나중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요 순서 따지는 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요게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한 게 나와 있는데 요게 A고요. 주위에 그 까만 부분을 B라고 할 때 A가 관입암이잖아요. 자, A, B 중에서 뭐가 먼저 생긴 애예요? 오래된 애죠? B가 오래된 애죠. B가 있었는데 A가 치고 들어왔으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했을 때 뭐가 먼저 생기네? 이거는 A가 원래 있었는데 B가 관입을 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관입으로 판단하는 게 관입의 법칙이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항상 요 주위에는 이제 변성암이 있다는 거, 열을 변성을 받아서 뜨거워가지고 막 이게 변성받은 암석이 있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었죠. 자, 부정합의 법칙은 뭐냐면 부정합의 그 형성 과정은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부정합이 생기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물 속에서 일단 쌓여요. 99.9%는 퇴적하면 물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물 속에서 쌓이고 융기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 침시 깎여가지고 부정합 생기고 다시 침강해가지고 거기서 위에 퇴적돼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데, 자, 부정합은 말했듯이 요 부정합 면을 경계로 아래층이랑 위층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적인 공백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부정합의 법칙이에요. 요런 지층이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습곡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습곡 위에 보면 부정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습곡이 있는 요 지층이랑 요 지층 사이에 엄청나게 큰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겠구나. 요 A층이 먼저 쌓인 다음에 부정합이 오랜 기간 동안 생기고 한참 뒤에 이제 B가 쌓였거나, 그게 바로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법칙 되게 빠르게 배웠는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지층 순서 판단하는 걸 연습을 해볼 텐데, 지금 보세요. 먼저 E가 쌓여 있었는데 뭐가 관입을 한 거죠? D가 관입을 했어요. 그죠? D가 관입을 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정합이 생겼고요. 그죠? 부정합. 여기 이제 부정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부정합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C, 그 다음에 그 위에 B 쌓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정합 그 위에 있고, 부정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쌓이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여러분이 순서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 지층은 몇 번 융기를 한 거죠? 최소한 요거 생길 때 1번, 요거 생길 때 2번, 그리고 지금 3번, 이렇게 융기를 최소한 3번은 했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여러분이 E가 먼저 생겼고 요게 먼저 있었는데 D 치고 들어왔고 그 위에 부정합한 다음에 CB 쌓였고 또 부정합한 다음에 그 위에 A 쌓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순서 판단할 때 각각 어떤 지사법칙을 적용을 했냐, 그거를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E랑 D 순서할 때 E가 먼저 쌓여는 거고 그 나중에 D가 생겼다 했는데 요거는 무슨 법칙을 이용한 거다? 이거는 관입의 법칙으로 판단을 할 수 있죠. 관입의 법칙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랑 C는 어떻게 할 수 있죠? D 쌓인 다음에 C 쌓인 거는 가운데 부정합이 있으니까 부정합의 법칙으로 할 수 있겠죠. 부정합의 법칙. 그 다음에 요 C랑 B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걸 그 수평퇴적의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게 아니고 CB가 뭐가 먼저 생긴 애요? C가 먼저 생긴 애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CB 중에 C가 먼저 생긴 애란 거. C가 B보다 밑에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슨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이걸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B랑 A는 또 뭘까요? 중간에 부정합이 있으니까 부정합의 법칙.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건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 정도는 되게 어려운 건데요. 자, 보세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지금 습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진 습곡은 지층이 먼저 평평하게 쌓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휘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습곡 근처에 있는 지층들은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먼저 요 A가 있었을 것 같고요. A 다음에 그 다음에 B, 그죠? B 있고 그 다음에 C, D, E, F 그대로 쌓였을 것 같고요. C, D, E, F 요렇게까지 지층이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휘어져서 지각 변동 받아서 습곡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죠? 습곡이 나타났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층이 생겼죠? 자, 요 밑에다 써볼까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I가 생겼을 것 같아요. I. 얘가 치고 들어왔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H가 또 관입을 했네요. 그죠? H가 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단층이 생겼어요. 이거 무슨 단층이죠? 이게 정단층이거든요. 정단층 생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정합, 그죠? 부정합 생겼고 부정합, 그리고 그 부정합 위에 비로소 G가 생겼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융기를 해가지고 현재 땅이 된 거죠. 현재 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 물론 이건 되게 복잡한 수준이에요.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요 A, B, C, D, E, F 요거 한 번에 수평으로 쌓였다고 본다면, 자, 이거는 무슨 법칙을 이용하면 순서를 판단할 수 있죠? 밑에 있는 게 오래된 A일 거니까 만약에 역전이 없었다면 이거는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한 다음에 F랑 I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입한 거니까 요 I랑 H, F까지 할 때는 여기 F 있었죠. 요거까지 할 때는 무슨 법칙? 관입의 법칙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층 생겼고 부정합 생겼고, 자, 요 H랑 G, H 다음에 이제 위에 부정합 생기고 G 생겼으니까 이건 무슨 법칙으로 알 수 있다? 부정합의 법칙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이 지사법칙들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5개 꼭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뭐였죠? 지층 수평태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군 천이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이 5개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사실 수평태적의 법칙은 뭐 잘 다룰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자,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은 역전이 없는 퇴적함에만 적용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